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데도 환자 보호자는 거침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며느리가 환자 보호자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직원들은 모른 척하며 지나쳐갔죠.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고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68세가 된 지금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평생 공직에서 일하며 쌓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 곳곳이 삐걱거리고 있었죠. 특히 혈압과 당뇨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하는 길 김태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며느리 수연이가 자주 떠올랐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된 수연이는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껴하는 며느리였죠. 밤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태준 씨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검진 순서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특유의 분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문득 이곳 어딘가에서 수연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마주치게 되면 깜짝 놀라겠지만 그래도 반가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를 마친 후 김태준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로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분명히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아마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김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수연이에게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뺨을 때렸거든요. 그 순간 김태준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연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만 하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지나가던 병원 직원들은 모른 척하며 빠르게 자리를 피했고 보안 요원조차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김태준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태준 씨는 평범한 은퇴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바둑 한 판을 두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35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친근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김태준 씨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의료정책을 총괄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장본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원과 의료진들이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수연이와 결혼할 때도 김태준 씨는 조용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괜찮은 며느리였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데다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김태준 씨는 며느리가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환자 보호자에게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김태준 씨는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표정은 온통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 책임져요.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수연이를 몰아세웠어요. 수연이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여성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김태준 씨는 참다 못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원에 다른 직원이 나타났어요. 간호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호사장은 수연이를 두둔하는 대신 오히려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김 간호사, 환자 보호자분께 제대로 사과드려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떡해요? 간호사장의 말에 김태준 씨는 더욱 놀랐어요. 마치 수연이가 평소에도 이런 일을 자주 겪고 있다는 투였거든요. 수연이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여성은 간호사장의 태도에 더욱 거들먹거렸어요. 이런 간호사를 어떻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연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간호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김태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병원 직원들마저 수연이를 보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김태준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수연이를 향해 더욱 날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제대로 했다면 우리 어머니가 넘어질 일이 없었을 거야.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라고. 수연이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사과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자 보호자는 더욱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병원 관리사무소에서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 역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김 간호사, 또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마치 수연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김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수연이가 평소에도 이런 일을 자주 겪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 과장은 환자 보호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이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환자 보호자는 그제야 조금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우리처럼 VIP 환자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김태준 씨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의료진을 함부로 대하는 거였어요. 간호사장이 수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 오늘 일과 끝나고 사무실로 와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곤란해요. 수연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준 씨는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간호사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수연이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각자 할 일을 찾아 흩어졌어요. 김태준 씨는 이런 병원 문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왕이고 의료진은 그저 서비스업 종사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의료진의 전문성과 노고는 무시당하고 오직 돈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알겠어요? 수연이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후 수연이는 홀로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김태준 씨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김태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본 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수연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수연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는 혹시 아까 상황을 보셨을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까 봤어요? 다 봤다. 왜 이런 일을 집에서 말하지 않았니?
김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이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다며. 김태준 씨는 아까 박 과장의 말을 상기시켰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환자 보호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졌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호사 탓을 하시거든요. 김태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수연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환자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무조건 참고 사과하라고 해요. 그때 아까 그 박 과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김 간호사, 아직도 여기 있어요? 빨리 업무 복귀하세요. 그리고 김태준 씨를 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은 면회 시간이 아니니까 나가주세요. 김태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가 아니고 개인적인 용무로 병원에 왔습니다. 박 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태준 씨를 바라봤어요. 그럼 용무 보시고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연이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으니까 검진 받으러 가세요. 하지만 김태준 씨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했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해서 김태준 씨를 몰아세웠어요. 여기는 업무 공간입니다. 관계없는 분들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말투가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마치 김태준 씨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준 씨는 박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그 순간 김태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과거 공직에 있을 때의 카리스마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위치를 믿고 더욱 거들먹거렸습니다. 네, 병원 업무와 관계없으시잖아요. 빨리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보안요원을 부르려고 했어요. 김태준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럼 관계 있는 사람을 만나보시죠.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 과장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를 부르시려고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대병원이에요. 그 순간 김태준 씨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김태준 씨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본 박 과장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원장이라도 아세요? 하지만 김태준 씨의 침착한 모습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보세요, 민 원장님이세요? 저 김태준입니다. 김태준 씨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의 톤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통화를 지켜봤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병원에 왔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김태준 씨의 말에 상대방이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박 과장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도 시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보던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버님이 누구와 통화하고 계신 거지? 수연이는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설명드릴 일이 있어서요. 김태준 씨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박 과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점점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태준 씨는 박 과장을 보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죠. 그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 노인이 병원과 관련된 사람일까 봐서 말이죠. 몇 분 후 복도 끝에서 서둘러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서울대병원의 민 원장이었어요. 박 과장은 원장이 직접 오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노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일까요? 민 원장은 김태준 씨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차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과장과 수연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차관이라고 했거든요. 김태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좀 이상한 일을 봤어요. 그리고 수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며느리인데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병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더군요. 민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요? 김태준 씨는 아까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환자 보호자의 폭행, 직원들의 무관심, 그리고 박 과장의 오만한 태도까지 말이죠. 박 과장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사람이 전직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더욱이 그 며느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민 원장은 박 과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박 과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차관님이신 줄. 하지만 그 변명이 통할 리 없었어요. 수연이는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전직 보건복지부 차관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민 원장은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박 과장, 지금 당장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세요. 그리고 아까 그 환자 보호자도 찾아서 오라고 하세요. 박 과장은 허둥지둥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씨는 민 원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 주에만 3번째라고 하더군요. 민 원장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민 원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태준 씨가 과거 의료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한마디가 병원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곧 간호사장과 다른 관련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원장이 직접 나선 상황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장은 자신이 수연이를 나무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까 수연이를 때린 환자 보호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저희가 VIP 환자 가족이라서 그런 건가요?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 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셨다고 하는데요. 환자 보호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폭행이라니요. 그냥 화가 나서 살짝 뺨을 때리는 것도 폭행입니다. 김태준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환자 보호자는 처음 보는 노인이 끼어드는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민 원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전 보건복지부 차관님이시고 폭행당한 간호사의 시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 보호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차관님이요? 환자 보호자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심각해진 걸 깨달았거든요. 자신이 함부로 대한 간호사의 시아버지가 그런 고위직이었다니 말이에요. 김태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문제예요. 환자 보호자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지만 김태준 씨는 단순한 사과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병원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준 씨는 민 원장을 보며 말했어요.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박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김태준 씨를 함부로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차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말이에요. 민 원장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 원장의 선언 이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과장, 당신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장님도 재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환자 보호자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김태준 씨는 개인적 사과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장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태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했어요.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환자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민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당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김 간호사님께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꿈 같은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버님,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김태준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김태준 씨의 말에 수연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박 과장은 김태준 씨 앞에 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몰라 배워서. 하지만 김태준 씨는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몰라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이 없었던 게 문제죠. 간호사장도 수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간호사,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 원장은 즉시 병원 전체에 공지를 내렸어요. 앞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료 거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였죠. 환자 보호자는 마지막으로 수연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그리고 김태준 씨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차관님께도 송구스럽습니다. 김태준 씨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수연이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연아,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꼭 말해라.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야.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든든함을 느꼈어요. 병원 직원들은 모두 이날의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사실은 의료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을 존중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울대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티켓 교육도 시작되었어요. 김태준 씨의 한마디가 병원 전체의 문화를 바꾼 거죠. 수연이는 이제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더욱 존중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환자들을 돌보는 마음이야.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민 원장은 약속대로 의료진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고 법적 조치도 확실하게 취하기로 했어요. 김태준 씨의 제안이 현실이 된 거죠. 박 과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후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복직한 후에는 의료진을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에 앞장섰어요. 이번 일이 그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여성도 변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후 병원에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존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사장은 수연이와 다른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을 제대로 보호하겠어요. 환자 만족도보다 여러분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말에 감동했어요. 김태준 씨는 이후에도 가끔 병원을 방문해서 개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 원장과 함께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동료들과 함께 더욱 자신감 있게 환자를 돌보게 되었어요. 병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환자들도 이전보다 의료진을 더 존중하게 되었고요. 김태준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져라.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일이야.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조용한 힘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김태준 씨처럼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